안녕하세요. 멍청한 사기꾼에게 당하기 일보 직전에 탈출한 여자입니다. 어디 가서 똑 부러진다는 말만 들었지 저 스스로 맹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기라는 것이 어디서든 뱀처럼 숨어서 먹잇감을 찾아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더군요. 심지어 저는 그 사기꾼에게 한두 푼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도둑맞을 뻔했답니다. 바로 저와 결혼식을 고작 한 달 앞뒀던 예비 남편이라는 놈에게 말입니다. 심지어 모든 진실을 알고 보니 그놈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거나 똑똑한 놈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놈에게 주위의 얼굴도 제대로 못 들 창피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아직까지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나죠. 부디 다른 분들은 저처럼 이런 황당무계한 일을 겪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창피함을 뒤로하고 당시의 일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의 목 좋은 곳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약국에서 폐의 약사로 일하다가 나이 36에 드디어 제 약국을 열었죠. 건물도 깔끔하고 위층엔 과목별 병원들이 가득한 데다 인근 회사까지 많아 약국 수입이 꽤나 많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하나 없어도 삶에 만족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남동생 축의금으로 1,000만 원씩 턱턱 내기도 하고 초등학교 교장직에서 은퇴 후 소소히 살아가시는 아빠 차도 바꿔드리고 엄마에게 백화점 쇼핑을 시켜드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약국을 연 지 1년이 조금 넘은 어느 날 저는 제 운명을 뒤흔든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퇴근을 하려는데 얼마 전부터 조금씩 흔들리던 수납장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사 같은 게 빠진 건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약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영업을 끝낸 전 깜짝 놀라며 그 남자에게 말했죠. 죄송해요. 영업 끝났어요. 혹시 급하게 필요하신 약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근처 지나다가 생각나서 들렀어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약사님?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제 약국 인테리어 디자인과 시공까지 전부 도맡아 주었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의 젊은 대표님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발견한 곳으로 요즘 많이 생기는 젊은 스타트업 기업이었죠. 워낙 작은 회사라 대표고 직원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발로 뛰었기에 제 약국 인테리어부터 시공까지 전부 대표님이 도맡아 진두지휘해 주었어요. 그때 참 잘해줬던 기억이 있어 반갑더라고요. 저희 회사 얼마 전에 근처로 이전했거든요. 그동안 나름대로 일도 늘고 직원 수도 늘어나서 사무실도 넓힐 겸 겸사겸사해서요. 오늘 중요한 미팅 끝나고 저녁 식사 대접까지 마쳤는데 마침 이 근처에 약사님 약국이 있던 게 생각나서 들러봤어요. 늦어서 문 닫았을 줄 알았는데 불 켜져 있는 거 보고 반갑더라고요. 근데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여기 붙박이 수납장이 좀 흔들려서요. 그래요? 마침 제가 잘 왔네요. 좀 봐드릴게요.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조금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다음날 그 남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들을 들고 직접 제 약국으로 와주었어요. 그리곤 자신이 시공할 때 꼼꼼히 확인을 못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밥을 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날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되었는데 이후부터 그 남자는 자꾸만 저희 약국에 들르더라고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근처에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잠깐 인사드리러 들렀습니다. 약사님, 저 몸살이 있는 것 같은데 약 좀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이거 참 날씨가 좋아서 걷다 보니까 약사님 약국까지 왔지 뭐예요? 저도 사람인데 이 남자가 왜 이러나 몰랐겠습니까? 오랜만에 피어오르는 연애 감정에 저도 제법 마음이 설렜죠. 일적으로 만난 사이니 신원도 확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야 직접 봤고 외모도 나름 훤칠한 편이라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이나 찾아왔던 그 남자는 제게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리고 그 고백을 기점으로 우리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사귀어 보니 남자는
생각보다 더 다정하고 상냥한 성격이었어요. 조수석 차 문도 절대 제 손으로 못 열게 하고 같이 놀러라도 가면 고생했다며 잠들 때까지 다리도 주물러주고 매일매일 참 사랑받는 기분이었죠. 게다가 바랬던 건 아니지만 집안 또한 좋더라고요. 아버진 작지만 탄탄한 사업체를 오래 운영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피부과 원장이시더군요. 두 여동생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각각 좋은 집안을 가진 남편들과 이미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흠 하나 없는 중산층 집안이었던 거죠. 그렇게 배경을 알게 되니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던 이 남자가 왜 여태 결혼은커녕 여자친구도 없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남자는 저보다도 나이가 2살이나 많았거든요. 그런 제 물음에 남자는 대수롭지 않은 듯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거잖아.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도움으로 막 창업 시작했을 때 당시 만나던 여자가 자긴 미래가 불안한 사람하고 결혼 생각하기 싫다면서 날 차버렸어. 그때 이후로 안정도 안 된 내가 누굴 만나는 게 미안한 일인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만난 거야. 지금이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널 만나는 거지만 그전엔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인생을 불안하게 하기 싫었거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모든 게 완벽했던 그 사람이 만난 지 1년 반쯤 지난 날 청혼했을 때 거절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죠. 우린 부모님들께 상의 후 거의 1년 뒤의 날짜로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예식장 잡기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인기 많은 예식장은 이미 1년 전부터 예약이 차기 시작했으니까요. 어차피 서로 일이 바빴던지라 우린 여유롭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앞둔 6개월 전부터 우린 본격적인 양가 인사와 상견례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상견례 때 부모님들끼리의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선 벌써부터 서로 사돈어른, 사부인하며 친근한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사돈어른, 사부인, 두 분께서는 어쩜 따님을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게 키우셨습니까? 저희 집에 첫인사 온 날 딱 보고 우리 종민이가 도둑놈이다 싶더라니까요. 흠 많은 아들놈 장가 보내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되고 송구스러운지 모르실 겁니다. 우리 종민이 사위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흠이라니요? 여보, 오늘 상견례 자리에선 좋은 이야기만 하자고 나랑 약속했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부인. 우리 남편은 어딜 가든 저런 걱정이 입버릇이랍니다. 좋은 자리니 좋은 말만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또 이러네요. 그냥 자식 가진 부모의 염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고, 불판에 고기가 다 식겠네요. 이 한정식집 갈비가 특히 맛있다기에 코스로 시킨 건데 많이 드셔야죠. 당신도 얼른 이거 입에 넣어요. 예비 시부의 말에 예비 시모는 황급히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싸하게 둘러댄 예비 시모의 말에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 점잖은 집안과 저에게 지극정성이던 그놈이 설마 뒤 구린 짓을 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드라마를 볼 때나 이런 사연을 들을 땐 저놈 저거 이상한데? 라고 당연히 의심했겠지만 솔직히 막상 현실에선 나에게 남들과 다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식이 거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어요. 약국에 있던 전 예비 시모의 전화를 받았죠. 아가, 너 피부관리 좀 받고 있냐? 주위에서 받으라곤 하는데 제가 일하랴 청첩장 돌리랴 결혼 준비하랴 너무 정신없어서 집에서 팩만 하고 있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명색이 시어머니가 피부과 원장인데 신부가 피부관리 한번 안 받고 식장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니? 나도 나이가 들었나 봐. 내가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내가 깜빡깜빡한다. 이번 주에 언제 시간 되니? 사부인도 같이 우리 병원으로 좀 와라.
내가 신경 써서 잘 시술해 주마. 아이, 물론 공짜로. 꼭 와야 한다. 알았지? 새 신부는 피부가 생명이야. 아무리 곧 시어머니 될 분이라고 해도 병원까지 들락거리는 건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상의해볼까 하다가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개인이 아닌 큰 고객사를 잡게 될 것 같다며 예비 남편은 회사 일로 굉장히 정신없던 때였거든요. 피곤에 쩔어 퇴근했다는 연락도 겨우 하던 사람에게 이런 일로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럴 땐 가는 게 도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나중에 더 좋은 선물을 우리가 대신 해드리면 되지. 사부인 입장에서 뭐든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런 말씀 했을 텐데 어른도 제안을 거절당하면 무한한 법이야. 그렇게 전 평일인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예비 시모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시간이 좀 자유로웠던 게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신혼여행도 떠나 했기에 단기로 일해주던 페이 약사가 한 분 계셨거든요. 아유, 우리 며느리 왔어? 오셨어요, 사부인. 찾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요, 대로변에 딱 있는 게 찾기가 쉽더라고요. 저야말로 저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연히 신경 써야죠. 우리 귀한 며느리 일인데. 잠시만요. 오늘 무슨 날인지 갑자기 예약이 엄청 몰려서 손님이 좀 많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쪽 방에서 우리 직원 한 명이 두 분을 같이 케어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저야 남는 게 시간이고 우리 승아도 오늘은 약국에 안 나가봐도 된다네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병원에서 제일 숙련된 선생님으로 불러드릴게요. 서진영 선생님. 예비 시모의 부름에 저보다 어려 보이는 예쁘장한 직원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직원은 저와 엄마를 시술실로 안내했어요. 시술 침대가 딱 2개뿐인 방이라 예비 시모가 저와 엄마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따님부터 시술 들어갈게요. 그 여직원은 나긋나긋한 손길로 제 얼굴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모의 말대로 숙련된 직원임이 느껴졌어요. 나란히 침대에 누운 엄마와 저는 얼마 안 남은 결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그 직원이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희 원장님 아드님하고 결혼하시는 거죠? 정말 축하드려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직업도 약사시라던데 얼굴도 고우시고 다 가지셨네요. 아유, 이 아가씨 말씀 참 듣기 좋게 하시네. 우리 딸이 좀 잘나긴 했죠? 그러게요. 근데 손님은 원장님 아드님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만난 건 소개예요? 전 언제 누굴 만나서 결혼하나 요새 생각이 많아져서 궁금하네요. 3년도 더 전에 제 약국을 오빠가 인테리어 공사해줬어요. 그 뒤로 한 1년쯤 뒤인가? 오빠 회사가 근처로 이사 오면서 오빠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치근되셨구나. 그죠? 네, 대놓고 말하면 뭐 그런 거죠. 그 나이 될 때까지 자리 못 잡은 자기 사업 때문에 여자 불안하게 만들기 싫었다고 혼자였던 것도 그렇고 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도 그렇고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손님은 원장님 아드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혼을 결심했죠. 아, 선생님은 오빠랑 아는 사이라고 하셨죠? 선생님 눈엔 제 남편이 좋은 사람 같진 않나요? 네. 네? 좋은 사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드럽던 직원의 말투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더니 의도 모를 말을 내뱉었으니까요. 엄마도 놀랐는지 몸을 일으켜 침대에 걸터 앉으시더군요. 아가씨, 우리 사위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요? 저 또한 의아한 표정으로 제 머리맡의 직원을 쳐다보려 노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직원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엄마와 전 순식간에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네, 있어요. 그거 아세요? 어머님 따님이 믿어 의심치 않은 예비 남편
한 번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당하고 돌아온 거예요. 전처가 지금 그 인간 애도 맡아 키우고 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직원 또한 제 얼굴을 만지던 손을 멈추더군요. 저는 조금 전 엄마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고개를 돌려 그 직원을 쳐다봤어요. 그때 엄마의 입은 아예 떡 벌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웃음기가 싹 가신 굳은 표정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지금 그쪽이 뭐라고 한지 알고 말한 거예요? 지금 제 예비 남편, 이 병원장 아들 이종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손님은 그동안 감쪽같이 모르셨죠? 오늘 직원들한테 원장님이 새 며느리랑 사부인 온다고 입단속 철저하게 시키셨어요. 손님이랑 손님 어머닌 아들이 재혼인 걸 모르니까 행여나 말실수하지 말라고요. 첫 결혼을 불과 4년 전에 해서 저 포함한 오래된 직원들은 그 결혼식에 다녀오거나 최소한 축이라도 했었거든요. 결혼식에 간 직원들끼리 신랑 신부 이름 써져 있는 안내판 앞에서 사진도 찍었는데 원하시면 나중에 그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 직원은 휴대폰을 한참 뒤지더니 정말로 자신이 말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고작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청천벽력 같은 진실을 알게 되다니 말입니다. 놀란 전 말을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근데 입단속 당했다면서 왜 저랑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뭐 원하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돈? 아니요, 그딴 건 필요 없어요. 제 휴대폰 좀 계속해서 보시겠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 직원은 휴대폰 사진첩을 손가락으로 휙휙 넘기더군요. 그리고 연달아 우리의 눈에 보여진 사진들을 보고 저와 엄마는 경악을 하다못해 뒤로 나자빠질 뻔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조금 전 들은 것보다 훨씬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건 이서방 아니냐? 아니 근데 왜 아가씨가 우리 사위팔에 팔짱을 끼고 저 남사스러운 짓들을 하고 있어? 저기 선생님, 아니 서진영 씨라고 했나요? 진영 씨, 이거 대체 무슨 의미예요? 지금 이 사진들 누가 봐도 연인 같은데 혹시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나요? 아니요, 맞게 보셨어요. 저 종민 씨랑 엄청 오래 만났어요. 심지어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보실래요? 다정하게 뽀뽀하는 사진, 갖가지 스킨십하는 사진, 심지어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들고 사이좋게 공항에서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둘이서 해외여행을 가는 날 찍은 것 같았죠. 경악한 우리를 뒤로하고 그 여자는 반쪽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더군요. 너무도 낯익은 그 번호는 제가 몇 번이고 외웠던 예비 남편의 전화번호였어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해둔 그 직원의 휴대폰 너머에서 들린 예비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담요를 꽉 움켜잡았네요. 자기 미안한데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준비하느라 바쁘거든? 나중에 통화하자. 사랑해. 한 줄의 대사로 모든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직원의 대답도 듣지 않고 그놈의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직원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저랑 종민 씨, 제가 이 병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병원장님 몰래 만났었어요. 병원장님 보러 여기 왔던 종민 씨가 그 뒤로 병원장님 몰래 퇴근하는 저 기다리면서 엄청 치근덕 됐었거든요. 그 인간 엄청 잘해줬죠?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전 그놈이 제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저한테 대뜸 자기 결혼한다고 통보하기 전까지는요. 아니, 잠깐, 그쪽을 만나면서 전처랑 결혼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손님이 들어도 기가 막히죠? 그놈이 그런 놈이에요. 근데 저한테 뻔뻔하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를 사랑한 건 진짜였대요. 근데 부모님 체면도 있고 하니 적어도 집안이 급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했다나 뭐라나 자기도 현실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그런 선택을 했대요. 그 여자랑 결혼 얘기 오가면서도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사실대로 말을 못했다나요? 진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왕 이렇게 된 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자기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자고 했어요. 병원장님이 아시면 저를 병원에 계속 데리고 있겠냐고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때가 저희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고 가세가 엄청 기울었던 시기여서 저 버스비도 아끼려고 집까지 걸어 다니던 때였거든요. 돈이 절실했었다고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저를 돈으로 입막음했던 거죠. 심지어 이 병원이 다른 데보다 연봉도 괜찮게 쳐줘서 저는 이 직장도 그놈이 주는 1,000만 원도 간절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목이 탔는지 탁상 위에 놓여있던 덜 식은 녹차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 직원은 엄청난 내용에 비해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거의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렇게 자존감도 많이 깎이고 병원 동료들한테 말도 못해서 바보같이 그놈 결혼식장까지 가서 추기하고 왔네요. 그 뒤로 겨우겨우 그놈을 잊어가고 있는데 그 인간 임신한 아내 두고 여자 있는 술집 들락거리다가 이혼당했더라고요. 그 여자 집안에서 여기까지 와서 난리치는 바람에 그래서 저도 알게 됐죠. 친권 양육권 빼앗긴 건 말할 것도 없고 위자료까지 물고 쫓겨났는데 황당한 건 그 뒤로 그놈이 다시 저한테 추파를 던진 거예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막상 결혼해보니 널 못 잊어서 방황했다.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이 괴로워서 막 살아보려고 그런데도 들락거렸던 거다. 이젠 다시 저를 배신할 일 없다. 네가 진정한 내 사랑이다. 정말 청산유수가 따로 없더라고요. 등신 같은 전 거기에 또 넘어갔어요. 한심하죠? 그렇게 한참 만나다가 저도 나이가 35인데 대체 언제 결혼하냐고 보채니까 그놈이 결국엔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는 놀라지 않게 천천히 먼저 얘기를 꺼내보겠다면서요. 그래서 저 3달 전부터 결혼 준비 시작했었어요. 그놈이 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제 뒤통수 치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건 까맣게 모르고서 저 혼자 들떴던 거죠. 그놈도 진짜 어이없는 게 같이 서울에 신혼집 구하자. 침대는 어둡게 좋다더라. 인테리어는 자기가 하겠다는 둥 장단을 엄청 맞췄어요. 그래서 전 그놈한테 또 여자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제 결혼식 1달 전인 오늘까지도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태 그놈이 말을 안 했어요? 아니, 어머님이 청첩장 돌리지 않았나요? 네. 근데 병원장님이 일주일 전에 직원들한테 청첩장 돌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창피하니까 병원 사람들한테 괜히 자기 재혼 소식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도 앞으로 자주 여기 올 건데 말 안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들한테 비밀로 하고 청첩장 돌린다면서 올 사람은 와도 되는데 축의는 하지 말라고 말하대요. 그놈은 나름대로 저 모르게 한다고 머리 쓴 모양인데 완전 헛짓거리였던 거죠. 아마 그놈 2번이나 똑같이 저 차버리면 제가 눈 돌아서 다 폭로해버릴까봐 여태 말 못했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자기 주위 사람보다 직업 좀 별로라고 어떻게 절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그놈 결혼 소식 알고 저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서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대로는 도저히 억울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놈 엿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놈한텐 아무것도 모른 척 꾹 참고 견디다가 병원장님한테 은근슬쩍 말 꺼낸 거예요. 새 며느리 될 사람한테 최대한 잘해줘야 혹시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아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 손님 어머니까지 불러서 무료로 피부 시술이라도 해주면 정말 고마워하지 않겠냐고 부추겼죠. 제 입으로 바로 그놈 엄마 병원인 여기서 다 폭로하고 싶었거든요.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요. 저 그만둘 각오하고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은 부디 저처럼 바보같이 그놈한테 속고 살지 말고 지금이라도 얼른 도망치세요.
그놈 아예 상정도에선 안 될 쓰레기예요. 결국 그 직원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솔직히 너무 황당하고 머리에 번개라도 맞은 기분이었는데 사정을 전부 들으니 직원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도 모르게 그 직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달래주었어요. 반면 저희 엄마는 그대로 시술실 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시더군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저는 직원을 두고 엄마의 뒤를 다급히 쫓아갔어요. 엄마가 달려간 곳은 바로 병원장실이었습니다. 이야, 이 개 같은 여편네야. 깜짝이야. 사부인, 지금 그거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예비 시모는 성난 황소 같은 엄마의 고함에 기겁한 표정이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그 여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었죠. 그럼 여기 너밖에 더 있어? 야, 이 망할 인간아. 감히 아들이 이혼하고 애까지 있는 걸 작정하고 숨겨? 앞에서 세상 고상한 척 하더니 이거 순 사기꾼 아니야? 네? 사부인이 그걸 어떻게 알면? 거기다 네 아들 첫 결혼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불쌍한 여자 하나 꼬드겨서 양다리 걸쳤다더라. 심지어 지금까지도 안 헤어지고 오히려 그 여자랑도 결혼 준비 중이었대. 이게 무슨 똥개 똥구멍 핥는 소리야?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결혼할 길 우습게 하냐고. 내 딸 마음이 아주 산산조각 났어. 이 양다리요? 사부인, 잠시만 진정 좀 하세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승아가 있는데 우리 애가 누구랑 결혼 준비를 해요? 그 누구가 저예요, 병원장님. 뭐라고, 진영씨? 손님들이든 직원이든 할 것 없이 다들 나와서 구경을 하더군요. 그 난장판을 잠재운 사람은 바로 그 여직원이었어요. 언제 시술실에서 나온 건지 여직원은 예비 시모를 향해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불쌍하고 한심한 여자가 바로 저라고요. 병원장님은 모르셨죠? 그놈이 절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놀았다는 걸요. 처음에 저랑 결혼한다고 절 찼을 땐 입막음 비용으로 저한테 1,000만 원이나 줬어요. 그런 놈이 자기 엄마랑까지 합심해서 또 다른 여자 인생을 망치려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두고 봐요? 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놈, 이렇게 다 까발려서라도 인생 망쳐버리고 싶었다고요. 병원장님 자식 교육 정말 단단히 잘못시킨 거세요. 병원장님도 저 꼴도 보기 싫을 테니까 저 오늘부로 여기 그만두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놈 인생 근처에도 있고 싶지 않거든요. 들었지? 네 아들이 그런 놈이라잖아. 사부인, 전 정말 몰랐습니다. 예, 아가, 내가 알았으면 그걸 가만뒀겠니? 내 며느리 너뿐이다. 난 억울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그래봤자 네 아들 한 번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거 작정하고 속인 거 맞잖아. 감히 귀한 내 딸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너 오늘 어디 개망신 한번 당해봐라. 사부인. 엄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건지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무슨 인형 휘두르듯이 마구 휘두르더군요. 직원들이 다 달라붙어도 도통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으셨죠. 결국 엄마는 예비 시모의 머리털을 한 움큼 넘게 뜯어놓고 나서야 제게 붙잡혀 떨어지셨네요. 예비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 여자에게 여전히 씩씩대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안 될까? 내가 네 아들한테도 단단히 치러줄게. 에이, 겉만 번지를 한 쌍놈의 집안 같으니라고. 여기 손님들 다 보셨죠? 자기 아들 정체 속이고 남의 딸 인생 망치려고 한 몹쓸 여자가 바로 이 병원 주인이랍니다. 그런 파렴치한 여자가 여러분들한테 시술이나 정직하게 하겠어요? 다들 알아서 잘들 판단하세요. 엄마는 급하게 짐을 챙겨 저를 병원에서 끌고 나오려다가 멍하니 서 있던 여직원의 팔까지 휙 낚아채 함께 병원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얼른 가방과 옷을 챙겨오라는 엄마의 말에 여직원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기 짐을 가지고 나왔죠.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나오자 엄마는 그 여직원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가씨, 아주 당차게 말 잘했어. 그리고 그 얘기 우리한테 다 털어놔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순전히 선유란 말은 아니었는데요, 뭘. 그래도 고마워. 자, 이거 받아. 집에 택시 타고 가. 네? 엄마는 그 직원에게 5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시더군요. 그리고 여직원의 손을 꼭 잡고 한 엄마의 말에 직원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타고 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는데 그 몰골로 대중교통 타고 가면 민망하잖아. 그리고 아가씨 휴대폰 줘. 나랑 우리 딸 번호 찍어줄게. 힘들 때 친구도 좋은데 너무 창피해서 힘들다고 얘기 못하겠으면 사정 다 아는 우리한테 연락해서 기대. 서로 추한 꼴 본 사람들끼리 그놈 욕이나 실컷 하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아가씨가 잘못해서 당한 일이 아니라 몹쓸 놈한테 잘못 걸린 피해자가 하필 아가씨였을 뿐이야. 내 딸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이깟 일로 한강에 뛰어드네 세상을 등지네 하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해. 알았지? 우리 아들보다 어린 아가씨가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추워. 얼른 택시 타고 가. 제가 밉지도 않으세요? 아까 저 달래주신 따님도 그렇고 그놈이랑 여태 만났던 제가 원망스럽지 않으시냐고요. 아가씨가 왜? 아가씨가 뭐 알고 그랬어? 이렇게 내 딸 인생을 구해주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보답이라도 해야지. 맞아요, 진영씨. 저 진영씨 원망 안 하니까 그런 생각 마세요. 얼른 가요. 오늘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푹 자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직원을 택시 태워 보내고 난 뒤 차를 집에 두고 왔던 우린 뒤에 택시를 잡아 타고 또 다른 복수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린 곳은 다름 아닌 제 예비 남편이었던 그놈의 회사 앞이었죠. 들어가 보진 않았어도 야근하는 그놈을 기다리러 그 회사 앞에 종종 갔었기에 위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사달의 주범인 그놈을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었죠. 저보다 엄마의 분노가 더 컸던 건지 엄마는 허리도 안 좋은 분이 계단을 2칸씩이나 성큼성큼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곤 어떻게 오셨냐는 직원의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말하셨습니다. 나 여기 대표 장모 될 사람입니다. 이종민 어디 있어요? 네? 아, 저희 대표님 지금 저 회의실에 계신데 사업상 중요한 미팅 중이시라.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더니 엄마는 콧김을 내뿜으며 그 직원이 가리킨 회의실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가셨어요. 저 또한 분노한 얼굴로 방에 들어갔더니 경악한 표정의 웬 중년 남자 둘과 예비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놈이 우리를 보고 있더군요. 장모님? 승아야. 장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오물덩어리 같은 놈아. 감히 이혼하고 애 딸렸던 것도 숨기고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고 들어? 그것도 집안이 다 같이 짜고? 이런 쌍놈의 집안 같으니라고. 거기다가 뭐? 다른 여자랑 결혼 준비까지 또 하고 있었어? 너 어디 조선시대에서 살다 왔냐? 일부 다처로 살게? 내가 방금 네 엄마 머리털 다 뜯어버리고 왔거든. 넌 내가 아주 원형 땜빵 하나 만들고 가야겠다. 장모님! 엄마는 사자후를 내지르며 그놈에게 달려갔습니다. 앉아있던 두 남자는 놀라 찰싹 뒤쪽의 벽에 등을 붙이고 피하더라고요. 요리조리 엄마를 피하던 그놈은 겁도 없이 제 뒤에까지 숨어 벌벌 떨며 이러더군요. 승아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선 장모님 좀 말려봐. 저러다 진짜 일 치실 것 같아. 일을 친 건 너겠지. 이미 우리 다 알고 왔어. 네가 인간이니? 어떻게 한 여자 인생을 그렇게 농락하고 나한테도 사기 결혼을 시도해? 너 이거 혼인 빙자 사기인 거 알지? 나 너 고소하고 너랑 너희 집안의 위자료까지 다 청구할 거야. 알았다고? 엄마가 그럼 그것 때문에 전화했던 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미팅 중이라도 그냥 전화 받을 걸. 승아야,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나 곧 그 여자랑 너 중에 선택하려고 했어. 아니, 널 선택하려고 했어. 진짜야. 그 와중에 그놈은 끝까지 기가 찬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황당한 말에 그놈에게 던지기 위해 신발을 벗어들고 있던 엄마조차 벙진 표정을 지었어요. 뭐? 선택을 해? 그래. 걔랑은 오래 만난 정이 있고 넌 돈 잘 벌고 지적인 매력이 있으니까 내가 선뜻 선택을 못한 거야. 사람이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 마음에 품을 수 있겠어. 그래도 어렵게 너라고 결론 내리고 그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애가 워낙에 없이 살고 나밖에 모르니까 내가 미안해서 말 못한 거라니까. 조만간 진짜 돈 주고 입 막아서 정리하려고 했었어. 얘 진짜 뭐래니? 너 재벌이야? 뭐 돼? 다 돈으로 해결하고 다니게. 그럼 이혼하고 애 있다는 건 왜 속였는데? 뭐? 사업이 불안해서 여자 인생을 망칠까봐 여태 여자를 안 만났던 거라고? 그럼 네가 여태 만나고 결혼까지 했던 그 여자들은 유령이냐? 그건 우선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어. 말했잖아. 나 너 진짜 좋아했다니까? 그래서 널 잡으려고 그랬던 거야. 결혼하고 애 나오면 말하려고 했어. 선녀와 나무꾼이냐? 도망 못 가게 애 셋 낳고 날개옷 감추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인테리어 설계하랬더니 어디서 여자 관계 설계하고 앉았어? 너 같은 놈은 매가 약이야. 저는 아직도 뒤에서 제 옷깃을 붙잡고 있던 그놈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쳐 버렸습니다. 그놈은 악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나둥그러졌어요. 엄마는 벗어던졌던 신발로 그놈의 등을 마구 후드려 팼죠. 망할 놈, 이 썩을 놈, 내 딸 인생에 숨어든 지뢰 같은 놈, 너 같은 놈한테 깜빡 속아 넘어가서 사위라고 자랑하고 다닌 내가 나이를 아주 헛먹었다. 남의 인생 망치는 놈이 무슨 남의 인생이 녹아드는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회사를 운영해? 네가 낳은 자식도 여태 한 번을 안 들여다봤다며? 뻔하지. 자기 자식도 내팽개치고 술집 들락거린 놈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경건한 일인지 알기나 했겠어? 너나 네 부모나 똑같아. 이 망할 놈의 집안 아주 폭삭 망해버려라. 우리의 말을 들은 직원들은 차마 우릴 말릴 생각도 못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바닥에 엎드려 매타작을 당하던 그놈은 끝까지 아주 기가 찬 희대의 명언을 날려댔죠. 사랑이 죄야? 사랑이 죄냐고. 또라이 아닙니까? 저런 놈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수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고 집에 돌아온 우린 아빠에게도 그 엄청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기함을 하면서 예비 시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더군요. 우리 아들이 이혼하고 애까지 있다는 걸 다 숨겼다고요? 분명 그놈이랑 제 아내가 저랑 우리 딸들한텐 승아한테 다 말했다고 했는데요.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왜 합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요? 하혼이야 당연히 할 거지만 벌써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우리 딸 아주 개망신 당하게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어쩐지 그 망할 여편네 승아한테 같이 밥 한번 사주제도 요새 애들은 시부모가 그러는 거 싫어한다면서 말리더니 다 쿵쿵이가 있었구만. 사돈, 하혼하면서 내야 하는 위약금들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데 들어갔던 돈들 전부 제가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안 단속을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이건 모두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 두 사람의 환장할 만한 합작품이었더군요. 물론 저와 결혼할 뻔했던 그놈이 제일 답도 없는 쓰레기인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가장 화가 났던 건 별로 철두철미하지도 못하고 본능에만 충실했던 그 짐승 같은 놈한테 제가 놀아났다는 사실이었죠. 주위에 파온 사실을 알리면서도 너무 창피해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었네요. 다음 날 저와 같은 피해자인 여직원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그놈이 짓거린 말을 전해주더군요. 제가 자기 인생 망쳤다고 책임지래요. 사실은 저를 선택하려고 했다네요. 정말 미친 인간 아니에요?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그딴 성의 없는 말로 저를 또 농락하려고 들어요.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소리치곤 아예 그놈 전화 차단해버렸어요. 손님, 아니 언니한텐 또 연락 없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그건 그렇고 진영씨, 우리 그놈 혼인 빙자 사기죄로 같이 고소해요. 거기다가 나 그놈 아버지가 사준 아파트 이미 들어가 있는 내가 산 혼수 비용들부터 파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보상까지 그놈하고 그놈 엄마한테 전부 소송 걸어서 받아낼 거예요. 저는 여직원과 함께 그놈을 고소했습니다. 또한 그 직원에게 말한 대로 그놈과 그놈 모친에게 손해배상금 소송까지 걸어버렸죠. 물론 얼마 뒤 예비 시부가 제게 산 혼수, 예식장 위약금 등 결혼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에게 송금을 해주긴 했지만 그걸로는 분이 전혀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게 고작 한 달 반쯤 전 일이라 아직 소송은 한창 진행 중이에요. 때문에 저는 아직도 파혼의 충격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밤마다 이를 갈고 난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뻔뻔하게도 그놈이 제게 전화를 한 통 걸었더군요. 그동안 전화가 온 적이 없어서 차단을 안 했는지조차 몰랐었는데 말입니다. 여태 제대로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들은 적이 없어 뭐라고 하려나 싶어 전화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놈의 말을 들은 저는 역시 이놈은 안 될 놈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네요. 승아야, 술 마셨니? 그냥 요즘 너무 답답해서 좀 마셨어. 승아야, 너 정말 진영이랑 같이 나한테 고소한 거 취하 안 해줄 거야? 솔직히 너도 나 만나면서 행복했잖아. 내가 준 그 행복이랑 내가 너한테 한 실수 퉁치는 셈 치고 고소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나 집에서도 쫓겨났어. 아버지가 자기 얼굴에 똥칠했다면서 내 머리채 잡고 집 밖으로 쫓아냈어. 나 같은 놈은 더 이상 아들로도 생각 안 할 거래. 내 동생들은 한심한 놈이라고 날 아예 오빠 취급도 안 해. 엄마만 처음엔 나 감싸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엄마랑도 이혼하려고 해서 엄마도 지금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나한테 그냥 숨죽이고 살고 있으래. 그래서 나 엄마가 아버지 몰래 얻어준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 나 진짜 큰 고객사 생길 수도 있다고 엄청 열심히 미팅하고 준비했었잖아. 그 관계자 우리 아버지가 사업상 알던 사람이라 나한테 소개시켜준 건데 장모님하고 네가 쳐들어온 날 미팅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거기 사람들이었거든. 그 사람들 그 일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아버지 회사랑도 거래를 끊어버렸대.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랑 큰일 할 순 없다면서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다닌 건지 아버지 회사 업계 사람들한테도 지금 소문 쫙 다 났대. 그래서 아버지가 나 눈에 띄기만 하면 나 가만 안 두겠다고 노발대발하고 계셔. 그게 내 탓이야? 따지고 보면 너랑 장모님 탓인데 왜 나한테 난리야? 안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랑 우리 엄마 탓이니까 뭐 사과라도 받겠다고 전화한 거야? 아니야. 내가 그건 봐줄게. 사랑하니까 나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대신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너만 나 용서하고 다시 결혼해준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 다시 받아주실 것 같은데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돈도 당장 빼시겠대. 가뜩이나 그날 우리 회사에 방문하고 있었던 고객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 올려가지고 일도 많이 빠지고 평판도 떨어졌는데 투자금까지 빼면 우리 회사 망해. 직원들도 눈치 보면서 벌써 둘이나 그만뒀어. 의리 없는 것들. 그러니까 승아야, 너라도 나한테 의리 좀 지켜주라. 뭐? 의리? 의리의 이응자도 모르는 게 감히 나한테 의리를 얘기해? 야, 웃기지 마. 너랑 결혼하느니 지옥 같았던 수능을 5번이라도 더 보겠다. 넌 그 정도로 내 인생의 최악. 아니, 최악이라는 말도 아까운 악몽 같은 놈이야. 넌 앞으로 인생 계속 살아가려면
한마디라도 진실된 말을 내뱉는 연습 좀 해라.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인 널 누가 믿고 옆에 남겠니? 당장은 네 사탕 발린 말에 속을지 몰라도 그깟 얄팍한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게 돼 있어. 제발 앞으론 나랑 진영 씨 같은 피해자 만들지 말고 영원히 혼자 살아라. 어? 앞으로 또 나한테 말할 거면 변호사 통해서 해. 승아야. 승질을 내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저를 부르는 그놈 목소리 뒤로 아잉 오빠 울지 말고 술 한잔 하자 하는 콧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자 없이 못 사는 건지 아마 그새를 못 참고 또 여자 있는 술집에 가 있는 것 같더군요. 끝까지 한심하다는 말도 아까운 인간이었죠. 사건이 있던 날 바로 전 예비시모의 병원을 그만둔 여직원은 살던 방을 빼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방광역시로 내려갔습니다. 그 지방의 피부과에 취업해 앞으로 부모님 옆에서 살 거라네요. 아무래도 타지살이를 하며 혼자 외로워서 더 그런 꾀임에 넘어간 것 같다며 소송이 끝나면 2번 다시 서울로 안 올라올 거라고 씁쓸하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엄마와 전 적은 돈이 남아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여직원은 절대로 싫다며 거절했어요. 그놈에게 처음 차일 때 돈을 받은 게 자기 인생의 최고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며 앞으로 절대 자신이 일한 대가 말고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않기로 다짐했다면서요. 이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니 이해해달라는 여직원에게 저는 여태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는 행복만 가득할 거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기로 일해주던 약사분에게 계속해서 약국을 맡겼어요.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그놈 회사 근처라 그놈이 찾아올까봐 피한 것도 있었죠. 얼굴을 보면 진짜 부싯돌로 갈아버리고 싶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얼마 전 엄청난 권리금을 제시한 다른 약사에게 그 약국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워낙 터가 좋아 아깝긴 하지만 그놈의 손수 디자인하고 인테리어한 그곳이 거짓말처럼 꼴도 보기 싫어졌거든요. 약국을 정리한 뒤 한동안 집에서 쉬면서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소송을 마무리한 뒤에 다시 약국을 차리려고 합니다. 약국을 열 곳은 어디든 있으니까요. 얼마 전 여직원에게 듣기로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전 예비시모 병원의 손님들이 동네에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더군요. 때문에 아름아름 알게 된 단골 손님도 빠져나가고 예약도 현저히 줄어 요즘 전 예비시모의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니라고 거기 직원들이 그 직원에게 전화해 불평을 했다네요. 다들 이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모양인데 오래도록 일한 직원들이 떠나가면 가뜩이나 불황인 병원이 기울게 되는 건 정해진 수순이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원래대로라면 지금 신혼여행지에서 낭만적인 바다를 보고 있을 거란 생각에 베개를 뻥뻥 차곤 합니다.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제 인생을 꼬아버린 그놈에 대해 화가 가시질 않아서요. 그러니 여러분은 저와 같은 황당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관에서 예비 배우자에 관련된 서류도 떼어보시고 여건이 되시면 뒷조사를 해보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참 삭막해졌다고 하겠지만 혹시 모를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놈에게 앙심을 품고 저를 도와준 그 직원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 혹시 결혼을 앞뒀거나 앞으로 자녀분들을 결혼시킬 분들이라면 무조건 의심하지 않아도 꼭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혹시 저처럼 오래도록 분노에 휩싸여 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제 사연이 부디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절 포함한 모든 분들이 올해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 소송이 잘 마무리되고 위자료나 가득 뜯을 수 있기를, 또한 진영 씨 앞날에 이젠 행복만 가득하도록 한마디씩 응원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웬만하면 남자는 만나지 않고 잊지 않고 진영 씨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노리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